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한글 수업을 맡게 된 이중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글씨로 한번 써 들어볼게요. 이중재 선생님입니다. 어, 제가 이번 강의를 맡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면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책은 다 준비되셨나요? 저희 책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책이고, 단계는 중급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함께 이 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1과 제목이 뭔가요? 자,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책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 보시면 젊은 남자, 여자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측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영어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사장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공장장님과의 관계를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친구 관계, 여러분과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아니죠. 그거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회사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자, 단어. 교재상에는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휘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word. 네, 이게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단어와 관련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친구, 동창. 친구는 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단어일 거고요. 동창이라는 말 아시나요? 동창. 동창은 한국에서는 흔히 쓰는 말인데 동창은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창은 같은 학교를 나왔고 나이는 동갑. 나이가 같으면 같은 학교, 같은 나이를 동창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나이가 동창이에요. 동창.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동창 있으시죠? 선생님도 동창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동창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동창들과 어떻게 보면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 친구들과 아니면 동창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공감대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대. 자, 공감대. 자, 공감대. 여러분, 공감대가 뭐예요? 공감대. 공감대는 서로의 생각, 의견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다는 말은 서로의 생각, 의견에 같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서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밥을 먹고 뭐 노는 것도 서로 비슷하고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서로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서로 공감대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내 친구는 공장이 아닌 오피스에서 일을 해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나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와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대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대가 없다라는 말은 서로의 생각, 의견에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서로 만나지 않게 되면 서로 연락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사이가. 자, 사이가 멀어지다. 자, 사이가 멀어지다. 자,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다. 가깝고 친한 친구, 동창이었는데 요즘은 서로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는 친했던 친구들, 동창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회사에 다니면서 연락을 안 하다 보니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향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고향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사이가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자주 연락하고 페이스북이나 어떤 스카이프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해야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락이 끊기다. 고향에 있을 때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서로 연락을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이랑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랑 시간 차이, 시차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차가 영어로 하면 갭이에요, 갭. 시간, 타임.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해도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해서 일 끝나면 바로 자야 하고 해서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면 연락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처음 배운 단어 친구, 동창,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을 한번 익혀봤어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배, 후배. 자, 여러분, 선배, 후배라는 단어 알고 있으신가요? 자, 선배는 뭐죠, 선배? 자, 선배는 내가 다니는 학교 혹은 직장, 회사에 먼저 들어와서 다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나보다 먼저 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경험. 먼저 경험한 사람을 선배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선배할 때 이 선이 뭐냐면 먼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하면 먼저 나보다 회사나 학교에 들어오고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배, 여러분. 후배는 뭘까요, 후배? 후배는 선배랑 반대말이에요. 나보다 늦게, 나보다 늦게, 학교나 회사에 입학한 사람, 들어온 사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배면, 내가 회사에 더 먼저 들어와서 그 나중에 후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후배보다 경험도 풍부하고 회사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선배고 그 사람은 후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도 선배도 있을 거고 후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 먼저 들어온 사람은 선배일 거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후배일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선배 후배 관계는 이제 과거에는 많이 옛날에는 한국 기업에도 선배님, 후배님, 선배님 하고 어떤 굉장히 약간 깍듯하게 어렵게 대하고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선배 후배 문화였다면 요즘엔 같은 동료, 동료, 동료. 영어로는 코워커라고 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이 선배, 후배라는 말을 알아야 한국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는 선배, 후배의 단어가 소개되고 있고요. 자, 밑에 표현 한번 익혀볼게요. 자, 보통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했죠. 선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를 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와서 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선배들은 이제 후배를 가르쳐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혼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보기에는 선배를 대하기, 대하기, 대하기 어렵다. 선배한테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할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를 대하기 어렵다. 여러분도 처음에 회사에 공장에 취직했을 때
이제 거기에 공장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있을 거예요. 그분들 처음에 여러분 대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분들은 일을 빨리빨리 잘하는데 나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때문에 그분들을 대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후배가 나를 어려워하다. 후배가 나를 어려워해요. 내가 선배해요. 내가 선배. 내가 후배를 대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선배니까 편하겠죠. 하지만 후배는 나중에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배인 나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와서 회사에서 3년, 4년 일하고 있는데 이제 막 고향에서 일하는 후배가 왔어요. 근데 그 후배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편하게 하던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하다.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후배와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아시나요? 상사. 상사가 뭐예요? 상사는 회사, 직장, 회사, 직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 윗사람. 내가 보통 이제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사분들 중에 이제 과장님, 차장님, 공장장님들이 내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동료는 누구예요? 코월. 동료는 보통 동료라고 하면은 어, 나랑 같은 어, 나랑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도 동료라고 하고요. 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은 상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상사, 부하 직원. 이 표시는 반대예요. 반대. 네, 부하 직원. 나보다 내가 상사예요. 그리고 나보다 아랫 사람, 아랫 직원은 부하 직원이에요. 여기서는 부하가 아래, 아래 직원. 여기는 위, 아래예요. 내가 상사면 그 밑에 사람은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표현을 익혀볼게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다. 여러분 상사, 공장장님이 지시를 해요. 지시. 지시. 지시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하게 되면 오더예요, 오더. 오더. 야, 너 이거 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좀 해. 보통 이제 상사분들이 부하 직원한테 그런 일을 시키죠. 그래서 지시를 거절, 여러분 거절.
거절이 뭐예요? 거절. 아, 나 하기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안 해요. 가 거절이에요. 거절. 여러분, 상사의 오더, 지시를 거절하기 쉬워요? 아, 저 공장장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선생님도 회사에서 상사가 이중재님 이거 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상사의 지시는. 자,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여러분 도움이 뭔지 아시죠?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도움이 뭐예요, 여러분? help.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선생님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가 여러분들이 나 힘들어요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통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는 누가 많이 할까요? 보통 부하 직원이 누구한테? 상사한테 공장장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일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보통 많이 해요. 보통 동료랑 동료 사이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동료한테도 나 이거 모르겠어. 나 이거 좀 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하 직원이 경험이 많은 상사에게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밑에 그 2번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있죠. 저희가 앞에서 배운 그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밑에 그 표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해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친구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이라 이 프로그램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할게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이 뒤에 물결 표시는 이걸 물결 표시라고 해요. 물결. 여러분 물결 아세요? 물결? 이게 뭐 같아요? 파도, 웨이브, 물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글씨를 쓰다가 뒤에 더 안 써도 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은 물결로 표시를 해요. 친구와 자주, 여기 보시면 연락을 주고받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물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여자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뭐 와이프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라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이야기가 뭐예요? 이야기는 얘기. 우리 얘기라고 하죠.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아니면 동창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다. 의견. 여러분, 의견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의견. 내 생각. 솔직하게. 솔직하게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honest예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장장님한테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장장님에게. 아니면 과장님. 과장님,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공장장님, 제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오후에 쉬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자, 서로 예의를 지키다. 예의. 예의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절 아세요? 예절. 예절. 한국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예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사할 때 한국은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세요 할 때 손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90도. 90도. 90도로 인사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예의.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다. 서로. 회사에서는 예의를 직장, 다시 할게요.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다. 간이 뭐냐면 사이예요. 사이. 동료 사이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감을 잘해주다. 공감이 뭐예요, 여러분?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도 같다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회사 공장장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 힘들어 했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들 똑같아.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함께 시간을 보내다. 요거는 좀 쉽네요. 뭐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친구와 함께 시간. 예를 들면 1시부터 5시까지 친구랑 PC방에서, 노래방에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문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법이 뭐예요, 여러분? 문법은 영어로 하면 grammar. 자, 아이고 선생님이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머예요. 문법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무어가 나와 있어요. 무엇, 고, 해서. 자,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물결. 여기 앞에는 어떤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 물결로 대신하는 거예요. 고, 해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민수와 후엔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봐요. 민수가 얘기해요. 여보, 새로 사귄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후엔이 대답해요. 서로 공감대도 없고 바쁘고 해서 친해지기 어려워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배울 문법 포인트가 나와요. 자, 고해서. 자, 고해서. 고해서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예요. 이유, 이유. 그러니까 친해지기 어려운 결과, 이 결과의 이유. 자, 후엔이 민수와 친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민수와 친해지기 어렵다고 얘기했을까요? 보시면 후엔이 민수가 아니네요. 후엔이 친구. 자, 여보 새로 사귄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랑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공감대도 없고 바쁘고 해서 친해지기 어려워요. 자, 앞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왜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공감대가 없다.
공감대가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바쁘다. 공감대가 없고 바쁘고 해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친해지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음 장 넘겨서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안 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조금 전에 샌드위치도 먹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식사하러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식사하러 안 가는 이유. 식사하러 안 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샌드위치도 먹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이유. 이게 이유예요. reason이죠, 이유.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어서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법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고해서라는 표현, expression이죠. expression. 표현을 활용해서 먹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다른 표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아직도 만나요. 자, 질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아직도 만나나요? 라고 했겠죠. 대답을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아직도 만나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자, 아직도 만나요. 자,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여기는 지금 이유가 두 개네요. 하나, 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자, 여러분 보통 이유가 두 가지일 때는 여기 보시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라는 이 도라고 하는 이 글자를 추가해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상사 지시를 거절이 뭐예요? 아까 배웠죠? 아, 나 하기 싫어요. 하는 게 거절이에요. 거절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고해서라는 이 문법은 이 한국말에서 자, 다시 받침이 끝나는 말에 받침이 자, 여기죠, 여기. 받침이 먹다 해서 먹는 받침이 있죠. 이건 받침이 없죠. 여기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없어도 이 다를 없애고 뒤에 그냥 고해서라고 말하면 돼요. 바쁘, 고해서. 고해서. 먹, 고해서. 이렇게. 쉽죠? 이거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고해서. 다 똑같아요. 앞에 먹, 바쁘, 조, 먹만 하고 뒤에는 고해서 라고 붙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다음 배울 거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해요.